한국의 한 수술실에 들어간 영국 소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한국의 수술실은 원래 다 이런 거냐며 이런 수술실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수술실은 어떻길래 영국 소녀는 깜짝 놀라는 걸까요? 본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 티나가 있어요. 저와 티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어요. 학창시절 내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힘들 때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주는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였답니다. 중학교 때는 같은 반이 되어 매일같이 등교를 같이 했었고 방과 후에는 동네 놀이터에 모여 한참을 떠들며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죠. 대학 진학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십수년을 함께 해온 둘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티나와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는 심상치 않은 복통을 느꼈죠. 처음에는 그냥 피로 누적으로 인한 통증인 줄 알았어요. 티나, 미안해. 내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말이야. 오늘은 일찍 집에 가봐야겠어. 사라, 많이 아파 보이는데? 내가 택시 불러줄까? 아니면 병원에 가볼래? 저는 병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쉬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쉬어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더군요. 밤새 끙끙 앓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병원에 전화를 했고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니 저와 부모님을 불렀죠. 병실로 옮겨간 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라 양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위암 말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암이 이미 주변 림프절과 간으로 전이된 상태라 완치는 어려울 것 같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아버지는 멍하니 서 계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 딸은 말기 암일 리가 없어요. 사라는 항상 건강했다고요. 어머니의 절규에 찬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티나가 뛰어들어왔어요. 제 부모님이 전해주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거였죠. 티나는 말 한마디 없이 절 꼭 끌어안았어요. 함께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티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라, 울지 마. 우리 포기하면 안 돼. 난 널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우리 해외로 가서 치료받아보자. 영국 의료 시스템 너도 알잖아. 한계가 있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보는 거야. 티나의 말에 살짝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죠.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니 모두 해외 치료를 적극 권유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티나와 저는 곧바로 해외 치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티나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유명 병원들을 조사했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샤리테 병원, 일본의 국립암센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눈에 들어왔죠. 와, 이 병원들 정말 대단하다. 최첨단 장비에 세계적인 의료진들까지. 여기서 치료받으면 분명 낫겠어. 티나의 말에 저도 잠시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최첨단 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사라, 이렇게 비싼 병원은 우리에겐 너무 버거운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티나, 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어.
우리 좀 더 알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한숨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쉽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조사했지만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게 한국이었습니다. 사라, 이건 어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료기술이 좋다는 기사가 있어. 티나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비용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선진국이던가? 의료비가 싸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어. 글쎄, 모르는걸.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에겐 한국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몰라. 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선진국들의 한참 뒤처진 나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의 의료 수준이 과연 믿을만할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였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불안했어요. 뉴스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었고요.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치료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언젠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서양인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의사들마저도 권위적이고 불친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어요. 길거리에서 욕설을 퍼부어대는 사람들,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이들, 외국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절대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단언했었죠. 이런 이유들로 한국행은 절대 아니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국과 다른 선진국 병원의 높은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되는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족들과 긴 상의 끝에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울면서 걱정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날 부모님은 생계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티나와 단둘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낯선 나라로 향하는 그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수술 날짜가 잡히면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기로 하셨거든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그날까지 잘 견뎌내는 것, 그것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독일, 일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티나는 제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사라, 울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한국에 가서 꼭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희망을 잃지 말자. 티나의 따뜻한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두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넓고 쾌적한 공간, 최첨단 시설들, 친절한 직원들. 마치 유럽의 어떤 공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티나, 여기 봐봐. 저 천장에 있는 대형 스크린 좀 봐. 저건 세계에서 가장 큰 HD LED 스크린이래. 정말 웅장하다.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게 공항 구경에 빠져들었어요. 이곳은 분명 선진국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하는 생각에 괜히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입국 수속을 밟던 중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짐을 찾으려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친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몰상식할까?
영어로 큰 소리를 내자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절 민 남자분이 다가오더니 어설픈 영어로 말을 꺼내요. 그러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영어 번역기 앱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역기에 말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짐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부딪혔어요. 다치진 않으셨죠?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언어가 잘 안 돼서 오해가 생겼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절 도와주려 하신 거였군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남자분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였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건물은 마치 거대한 복합단지 같았죠. 10층이 넘는 높이에 여러 개의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머리 위로 커다란 천장과 샹들리에가 저를 맞이했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니 넓은 중정과 잘 가꾸어진 정원도 보였습니다. 마치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이랄까요. 입원 수속을 밟는 것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리셉션에서 영어로 불편 없이 소통할 수 있었고 입원 등록증과 병실 키를 받는 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사라 씨, 입원 수속은 모두 끝났습니다. 5층 병동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영어에 능통한 간호사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병실에 들어선 순간 또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실은 마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고 방 안에는 편안한 소파와 침대, 심지어 개인용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샤워부스와 욕조까지 갖춘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사라 씨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침대 리모컨으로 자세와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고 요양식은 음식 메뉴판을 보시고 원하시는 메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너스콜을 눌러주세요. 정말 VIP를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병원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첨단 의료 기술과 훌륭한 인프라, 친절한 의료진들. 이곳에서라면 분명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번 첫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정밀 검사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라 씨,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할 거예요. CT, MRI, PET-CT, 내시경 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에 긴장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라 씨. 숙련된 전문의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사라 씨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밀 검사 과정은 무척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각 검사실마다 친절한 의료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꼼꼼한 사전 설명과 동의서 작성 후 검사가 이루어졌죠. CT실에 들어가니 최신식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숙련된 방사선사 선생님이 절 안내해 주셨어요. 사라 씨, 이 CT는 우리 병원이 도입한 최첨단 장비 중 하나예요. 검사 중 방사선 노출이 적은 CT라 안전하답니다. 편하게 누우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MRI와 PET-CT 검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의료진들은 모두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했고 장비들은 최신식이라 믿음이 갔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정밀 검사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병실에서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과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인프라, 따뜻한 환대, 제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이 자랑스러운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유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정밀 검사 결과 제가 위암 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영국에서는 암이 말기까지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오진이었던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라 씨, 영국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CT나 MRI 영상에서 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더 정밀한 PET-CT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양성 종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이 주변으로 전이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조기 위암 단계로 판단됩니다. 수술과 약물 치료를 통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간 너무나 큰 감동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국에서의 절망적인 진단이 한순간에 기적으로 바뀐 거죠. 의사 선생님은 영국에서 오진이 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영국에서는 내시경 조직 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만으로는 암의 정확한 위치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와 더불어 CT, MRI, PET-CT 등 다양한 영상 검사를 함께 진행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검사 시스템이 오진을 막고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영국에서는 검사 절차가 그리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CT 찍고 대기하고 다시 와서 MRI 찍고 각각의 검사가 따로따로 진행되어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만약 영국에도 한국처럼 정밀하고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저는 그런 잘못된 진단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그것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수술 날짜가 잡히고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사라 씨, 수술 잘 받으시고 깨어나면 가족들이 옆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섰죠.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이었거든요. 사라 씨, 이 수술은 다빈치 로봇으로 진행될 겁니다. 로봇팔을 통해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 절개 부위도 최소화하고 회복도 빠를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로봇 수술 덕분에 절개 부위도 작고 깔끔했죠. 회복실에서 특별한 케어를 받으며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어요. 퇴원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최신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덕분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었죠. 치료 과정에서 놀라웠던 건 환자 맞춤형 치료 시스템이에요. 사라 씨에겐 이 치료 프로토콜이 최적일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암세포의 특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설명처럼 개인별 맞춤 처방이 이뤄지는 걸 보고 한국 의료의 발전 수준을 실감했죠. 치료 중에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정을 나눌 수 있는 환우 모임이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병원에서 주선한 프로그램인데 담당 의료진들도 함께 참여하고 회복을 도와주셨죠.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환자의 심리적 치유까지 돕는 섬세한 의료 서비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주치의 선생님이 완치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라 씨,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제 건강하게 새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기적 검진은 잊지 마시고요. 함께 기뻐하며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선생님과 의료진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꿈만 같았죠. 수술실의 첨단 로봇부터 맞춤형 치료, 따뜻한 돌봄까지. 제게 기적을 선물해 준 건 한국의 탁월한 의료 인프라와 헌신적인 의료진들이었어요. 이 고마움을, 이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무시하던 사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사실에 저도 너무 놀라고 한국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치료를 마친 사라를 위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